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급수 한자를 한번 볼 건데요. 3급 급수가 국가 공인급수입니다. 한자 지능의 교재를 통일해서 보실 거고요. 오늘은 2과에 나오는 국어와 관련된 한자들을 배우시는데요. 15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급수를 떠나서 상급 정도 되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급수는 저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자 한자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자를 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 배우실 거 보시는데 먼저 천천히 한자를 부수와 또 다른 소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단어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어는 되도록이면 급수 한자 책에 나오는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렁가라고 나오는 한자가 있는데요. 더할가에다가 나무목을 더해서 실렁이라는 말은 건너지르는 나무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를 덧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할가 더하기 나무목을 씁니다. 쓰는 단어들은 덧대어서 만든 다리를 가교라고 한다든지 십자가 모양으로 열십자 모양으로 만든 십자가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책 펴낼 간이라고도 하고 새길 간이라고도 하는 간자입니다. 앞에 있는 한자가 방패간이 되어서 간 발음을 주고요. 뒤에 있는 한자 칼도자를 써서 책을 펴낼 때 새기기 때문에 새길 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나무에다가 새겨서 나중에 먹물을 붙여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목판이지요. 목판 같은 걸 생각하시고 책을 만드는 작업할 때 쓰는 간행이다, 발간이다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는 한자입니다. 쉽지요? 자, 세 번째 익힐강은 좀 유심히 보실 건데요. 익힐강이라고도 하고 웰강이라고도 합니다. 익히다, 외우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부와 관련이 되는데요. 익히다, 공부하다, 외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우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있는 한자가 얼굴구, 싸울구, 나무를 얼거맨 모양을 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열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우물정 모양으로 쭉쭉쭉 쌓아 올라가는 걸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복잡한 단어와 언어를 익히다, 그것을 암기하다. 지금 여러분이 한자를 암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쓸 때 씁니다. 단어들은 강사, 강의, 강연, 폐강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부하고 관련되는데요. 왜 더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뒤에 있는 한자가 얼굴구, 싸울 구자기 때문에 저게 들어가면 거의 구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익힐 강자만 발음을 변해서 어떤 발음 역할보다는 뜻을 더 강조하는 한자여서 발음이 좀 바뀐다는 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고고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얘는 원고고라고 하기 전에 원 뜻은 볏짚 고자입니다. 볏단을 쌓아서 올린다는데 요즘은 추수할 때 되면 기계가 하기 때문에 볏단 구경이 힘들지요. 옛날에 일일이 사람이 낫으로 벼를 베어서 다 그 위에 있는 나달을 훑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벼탄을 묶어서 따뜻하게 할 때 뭘 쌓아 놓을 때 아니면 푹신하게 할 때 짐승을 바닥에 깔아줄 때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래서 그 벼농사의 벼화와 노풀코를 써서 볕단을 높이 쌓다라는 말에서 원고고는 내가 글을 써서 글 쓴 것을 많이 볕단처럼 쌓아놨다 여기에서 볏짚고가 원고고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볏짚고의 쓰임보다 원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지금은 원고고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문사 같은 데에 글을 옮겨서 내 거 글을 보내는 걸 기고하다, 원고를 다 쓰면 탈고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원고고는 글쓰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견줄교를 쓰는 단어를 보면 비교교라는 단어에서 많이 쓰니까 흔히들 비교교로 알고 계시는데 진짜 의미는 견줄교입니다. 그러면 견주다라는 뜻 자체는 어떤 두 사람을 놓고 아니면 두 물건을 놓고 어떤 것들이 비슷하고 어떤 것들이 다르는지를
견주어 보는 걸 비교라고 하는데요. 한자를 잘 보시면 유래가 앞에 있는 한자 수레차와 뒤에 있는 한자 사길교가 있어서 이 사길교자가 교발음을 하고 수레차가 뜻을 줄 텐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통으로 많이 쓰는 이 한자의 자원은 수레에다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바퀴가 잘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물건을 아주 똑같이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끈을 이렇게 엇갈려서 이 사길교처럼 서로 얽어매어 수레로 물건을 끌고 가다. 그래서 좌우에 옆에 왼쪽 오른쪽 수레에다 싣는 짐이 똑같이 되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다, 무게를 견주어 보다 해서 견줄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쉽지요?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수레차를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하시면 차를 비교하다. 외제차인지 수입차인지 중고차인지 아주 싼 차인지 비싼 차인지 이렇게 비교하다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첫 번째 설명한 게 원자원이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6번 보시면 오늘 제일 어려운 자인데요. 진실로 구라고 합니다. 한자가 쉽지만 진실로라는 말 자체가 부사어여서 외우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단어부터 먼저 보시면 얘는 구차하다 할 때 씁니다. 먼저 보시면 진실로 구자는 위에 풀초와 아래가 글귀구가 돼서 글귀구가 구발음을 하고 풀초가 뜻을 줄 텐데 여러 가지 자원을 찾으면 풀 이름 구였는데 나중에 풀이 좀 쓸모없는 하찮은 걸로 표현해서 진실로구라고 한다라는 책도 있고 또는 저 풀초를 양뿔로 보기 때문에 양뿔 하고 게 양이 순하게 앉아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라고 해서 구차하다, 진실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걸로 잘 보셔서 풀이 하찮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어가 구차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고 문장에서 쓸 때 진실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발음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언가, 책편할간, 익힐강, 원고고, 견줄교, 진실로 구자가 3급 한자, 배정 한자입니다. 자, 7번째 보시면 문서 권자인데요. 이렇게 들어간 한자의 아랫부분에 변해서 한자가 여러 가지 있고 권발음하는 한자들 많이 보셨지요? 상급 정도 되면 아랫급 수에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위에 것만 있는 한자가 움켜질 권이라는 한자입니다. 쌀미자가 변형된 한자인데요. 손에 한 움큼 쌀을 쥐고 있는 모습이래요.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있는 모습이어서 쥐다예요. 얘만 들어가면 권자인데 아래 칼도를 넣어서 내가 한 움큼 쥐고 있는 쌀처럼 했던 문서를 손에 딱 쥐었는데 이게 진본인지 가짜본인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사람끼리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 갖는다라는 말에서 칼도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움켜진 종이를 나눠서 갖는다 해서 문서권입니다. 나중에 나눠 가졌던 것을 맞춰봤을 때 딱 아기가 떨어지면 그걸 진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권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복권 같은 거 당첨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갖다가 줘야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 갖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십니다. 8번째 맑을땀을 보시는데 물수에다가 불화 2개입니다. 물을 불에다 끓입니다. 여러분 물 맛이 어떤 맛입니까? 맛이 있습니까? 물에다가 어떤 약초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한 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물맛처럼 물을 끓였을 때처럼 아주 깨끗한 맛을 우리가 담백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담자입니다. 그래서 맑을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보시면 살필 독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우리 보통 아제비 숙자라고 아시지요? 아제비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아저씨들을 표현하고 특히 작은 아버지를 표현할 때 써서 숙부할 때 쓰는 숙자입니다. 그럼 해석은 아버지 동생인 아제비 숙부가 눈목 나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살필독 외우시면 되는데
이 아제비숙 설명 잠깐만 할게요. 원래 뜻은 콩숙자입니다. 진짜 사전에서 콩숙을 찾으시면 이거와 구분하려고 위에다가 풀초를 붙여서 콩숙이라고 하는데요. 콩나물 모양의 아래 이렇게 콩나물 아래 뿌리 모양을 그리고 또자는 손이 돼서 손에 콩나물 작은 것을 들고 있다 해서 작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아버지보다 작은 분, 낮은 분 해서 아제비숙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콩숙자가 아제비로 돼버리니까 콩이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풀초를 붙여서 지금은 콩숙자는 풀초 붙이고 풀초가 빠지면 아제비숙이고 아제비숙자 밑에 눈목이면 살필독, 감독할 독자로 읽고 있습니다. 10번째 생각 몇 자를 보시면 위에다가 호랑이 호를 듣고 아래다가 생각사를 해서 두 개를 좀 파자해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할게요. 위에 호랑이 호자에 아래 생각사를 써서 옛날에는 산속에 살게 되면 사람보다 짐승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집까지 내려와서 사람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호랑이 생각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괴롭히네, 근심거리네 해서 근심 생각할 때 쓰는 여자입니다. 고려하다, 염려하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니까요. 11번째 보시면 사무할 연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말을 이어하다 해서 말 있다을 연자입니다. 말 있다을 연, 말을 줄줄줄 하고요. 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말 같이 하고 싶으시죠? 그냥 나하고 정말 안 맞고 싫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모하다, 연모하다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어떤 교제를 이루면 우리가 연애한다고 할 때 연애할 때 연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외우시기가 편하죠.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12번째 보시면 연권 연자로 가실게요. 풀초를 빠지면 이을연자고요. 위에다가 풀초를 써서 식물을 표현하는 건데요. 식물 중에서 줄기가 아주 길고 아래까지 내려가는 식물, 즉 물에서 자라는 식물 연꽃입니다. 그래서 연꽃 연자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우리 연꽃 아래에 있는 뿌리 부분을 먹는 걸 연근이라는 거 있지요. 꼭 그게 수레바퀴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수레차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친절하게 외우는 비법을 약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13번째 마치료는 잘 보시면 아들자처럼 보이지만 아들자라면 여기에 이렇게 한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이거는 아이가 탄생하는 모습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있어야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10달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나올 때쯤 되면 엄마의 배에서 이렇게 돌아 머리부터 나오게 되지요. 머리부터 나오게 돼야 차렷하고 나오면서 팔이 차렷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자에서 머리부터 나오고 있는 아이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팔이 차렷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성장했네, 기간을 다 채웠네 라고 해서 마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쓸 수 있는 말은 종료, 수료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겠지요. 마쳤을 때. 14번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임하다는 말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까이 다가가다가 임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그러면 여기 물건 품자만 빼면 무슨 자냐면 누울 와자입니다. 정말 벌러덩 눕는 게 아니라 눕는 자세처럼 자세를 그 높이까지 낮춰서 물건을 자세히 관찰하는 걸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해서 임하다라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임종할 때 많이 쓰고요. 가까이 다가가다, 어디에 임하다 해서 우리 임전무태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매화매도 아주 쉽은데요. 뒤에 있는 매양매자가 매를 주고 앞에 있는 나무목이 매화꽃을 쓰는데 이 매양매자 자체도 위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보다는
풀싹 모양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풀싹을 낳은 다음에 잘 자라서 꽃을 피우지요. 그래서 나무에서 피는 꽃, 매화꽃 이렇게 하고 뒷부분은 발음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석원 말글담 살필독 생강년 사모할년 연꽃년 마칠료 이마린 매화매 이렇게 3급에는 이런 한자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 한자 아주 쉬우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 급수도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급수 공부도 한번 저랑 차근차근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